안녕하세요. 파락강투에서 제기한 주식쟁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차트를 통해서 많이 매매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차트 속에서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런 지점들. 다시 얘기하면은 오늘 캔들은 하나지만은 이것이 과거에 위치한 캔들과 그리고 현재 위치한 이평선과의 그런 상호 관계를 통해서 더 중요한 위치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트를 통해서 내가 매매를 하고 시장을 분석을 할 때에는 분명히 더 중요한 그런 위치를 매우 주의 깊게 보고 그 위치에서 방향성이 어떻게 나오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 매매 형태도 많이 달라질 수 있으리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나스닥 차트를 보게 되면은 오늘 말씀드릴 내용과 한 가지 연계되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고점에서 이것을 쌍봉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쌍봉을 찍고 조정이 나오죠. 주가가 하락이 나오는데 일단 쌍고점에서 상승이 나오지 못한다는 것은 새로운 가격, 새로운 최근의 전고점을 넘고 신고가가 나올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서 시장 참여자들이 이것을 뚫지 못했을 때 전고점을 뚫지 못하는 움직임이 나오는구나. 그렇다면 심리적으로 우리 선생님도 어떠신가요? 그렇죠. 일단은 이 전고점이 저항이구나. 신규 매수세는 줄어들고, 그렇죠. 뚫어줘야 돌파했네. 새로운 추세가 또 만들어지는구나. 매수세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매도세, 즉 보유자들 또한 전고점을 돌파를 하지 못하니까 전고점 돌파를 못하네. 이익 실현 물량 이제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수세는 약해지고 매도세는 강해지기 때문에 이런 일단 전고점 라인 이것을 돌파를 못했을 때 주가가 다시금 되밀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죠. 단순히 캔들이 하나 두 개 이런 식이지만은 과거에 이 캔들과 합쳐서 이렇게 차트를 스스로가 해석을 해보신다면 이게 표현이 그렇지만 재미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지금 모습 나스닥을 봤더니 이제는 삼산이네. 그렇죠. 쌍봉에서 이제는 우리가 또 말하는 삼산의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지금 이 삼산의 모습, 이 저항대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 삼산의 모습에서 이 전 고점들을 두 번의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떠실까요? 그렇죠. 두 번의 전고점을 돌파를 하지 못하네. 매수세는 매수를 좀 보류를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보유자들, 수익을 갖고 있는 보유자들은 전고점을 뚫지를 못하네. 일단 이익 실현을 한번 해볼까. 또 매수세가 강해질 수도 있는 그런 전고점의 위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특히 이 삼산을 만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단순히 오늘 이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 2.59% 캔들이 하나지만은 이 과거의 이 전고점, 이 과거의 차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어떨까 한 번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갭은 메워진다고 우리 항상 책에도 나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래가 없이 바로 상승이 나왔잖아요. 1.95%. 그 1.95%라는 그날에 거래가 없어서 매물이 없다. 언제든지 갭은 쉽게 메워질 수가 있겠죠. 거래가 있어야 매물대도 있고 그것이 지지도 나오고 이런 손바뀜도 나오고 이래서 하단으로 내려가도 시간이 걸릴 텐데 이렇게 갭을 만든 구간이 지금 현재 하단 연 3일 동안에 이렇게 두 번의 갭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갭은 메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이 갭도 쉽게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갭을 메우는 그런 모습도 분명히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자리라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이 제가 미국 증시를 바로 갭을 메운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갭은 언제든지 당장 오늘이 아니더라도 메우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수밖에 없는 그런 차트의 모습이다. 그렇죠. 이것까지 우리가 이제는 나스닥을 봤습니다. 일단 나스닥 선물이 지금 단기간에 급등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이
조정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런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비이성적으로 단 3일 동안에 큰 폭의 상승이 나왔고 5일선 또한 이 하단 라인에 있죠. 그렇죠. 상당히 이격도도 벌어져 있고 주가가 이 전고점들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건전한 조정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그래야 주가가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 이렇게 급작스럽게 오른다면 또 주가가 급작스럽게 내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것을 이제는 차트를 갖고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스스로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장도 보게 되면은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 외국인들 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을 텐데 일단은 코스피 지수가 아직 빠지더라도 크게 빠지지 않는 모습이 외국인들은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물론 뭐 파생 상품하고도 연계가 돼 있겠지만 일단 어제에 이어 오늘도 7,900억을 이렇게 만만치 않은 자리에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코스피 지수는 받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 5일선이 이젠 단 월요일, 화요일 그때 되면은 5일 동안에 주가가 급격히 올라가기 때문에 5일선도 수직으로 쭉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5일선 테스트 그리고 지수를 받치고 있는 이 외국인들 그렇죠. 물론 이 7,900억이 골고루 우리 개인 투자자가 많이 매수하는 뭐 중소형주에도 들어왔으면 좋겠지만 오늘 뭐 LG화학 같은 종목에만 거의 3,000억이 넘게 들어왔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는 지수는 빠지진 않지만 종목들의 온기가 크게 돈 그런 하루는 아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코스피도 외국인이 지금 지수를 받쳤고 상승을 주도시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매 동향 꼭 체크를 해야 되고 올라오는 5일선 이제 월요일날 급격히 이렇게 쭉 올라올 텐데 이랬을 때 이 5일선 테스트 그렇죠. 이것도 꼭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지금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 또 양매도가 나왔죠. 그렇죠. 외국인이 3,300억 그리고 기관이 2,700억 그래서 코스피 대비 좀 약세 0.95% 일단 우리가 추세대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봤었던 그 모습에서 일단은 머리를 맞고 추세대 머리를 맞고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도 20일 이평선이 우하향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5일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이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을 골든 크로스 조금 걸리는 것은 아직 20일 이평선이 우하향하고 있다. 이것을 돌리기 위해서는 가장 일반적인 차트 형태를 봤을 때 20일 이평선이 이렇게 우하향하고 있다. 그런데 5일선이 또는 주가가 돌파를 했을 때 그렇죠. 작게나마 짝꿍댕이 쌍바닥을 만들어 주면서 이런 식으로 시간을 좀 벌면서 그랬을 때 20일 이평선이 이렇게 다시 횡보로 돌리는 이런 조정의 과정 그렇죠. 건전한 조정 이것이 필요했을 때 이평선들이 다시 횡보해서 정배열로 만드는 그런 모습도 나올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일단 5일선이 월요일날 되면은 이렇게 21선을 상향 돌파하는 그렇죠. 즉 5일 동안의 상승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 골든 크로스는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갖고 월요일날 이 5일선을 지지를 할 수 있는지 이것을 꼭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지금 나스닥 증시를 통해서 이제는 3산의 모습에서 우리가 캔들의 모습을 그렇죠. 하나의 캔들이지만 과거의 이런 차트의 모습과 함께 해석을 한번 해봤고 이런 것들이 차트를 스스로가 해석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어제 보유했던 종목들 그렇죠. 1박 2일 홀딩을 했는데 참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도 일단 종목 자체가 좀 거래가 있는 종목들 뭐 호가창이 좀 안정된 종목이라서 비중을 조금 들어갔었는데 어제 3% 이상 수익에서 이제 오늘
2.21% 빠지니까 수익률이 많이 제법 3분의 1이 날라갔습니다. 그렇죠. 일단 홀딩을 한 것은 이 20일 이평선과 그리고 240일 이평선, 그렇죠. 중요한 20일 이평선과 240일 이평선을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고, 아래에 아직 5일선이 이젠 우하향에서 상향으로 돌리는 그런 모습에 있습니다. 일단 수급이 조금 안 좋죠, 오늘은. 그렇죠. 가스공사 쪽이 일단 수량으로 보게 되면은 어제 가스공사에 기관이 16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4만 7천 주가 이제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연기금은 어제 들어왔던 물량 좀 나오고, 투신 3호, 투신 일반이 어제 주축이 돼서 매수를 하였는데, 일단 이들도 매도 물량은 많이 나오지는 않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도 어제 4,800주에서 오늘은 5만 주 정도 이렇게 한국가스공사를 매도를 하였고, 아무래도 지금 이런 기사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원전 관련해서, 그렇죠. 월성 1호기 이런 거에서 이제는 가스공사까지 본사까지 압수수색이 들어왔다. 뭐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는 이 외국인들, 그런 이유인지는 몰라도 저 같은 경우도 일단은 수익이 많이 쪼그라든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만약에 다시 손절 라인을 한번 잡아본다면, 그렇죠. 일단 20일 이평선과 오늘 240일 이평선을 지켜주는 모습에서 좀 홀딩을 해보자. 종가까지 한번 보고, 저항은 15일 이평선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머리를 때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15일 이평선. 그리고 만약에 손절 라인을 잡는다면 5일 이평선, 그렇죠. 이 하단 라인 5일 이평선도 이탈했을 시는 조금 비중을 매수한 종류를 수량을 정리를 하는 그런 전략, 그리고 계속해서 버텨준다면 30일 이평선이 올라오는 모습이 나온다면 거기까지도 열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마이너스 2%라는 손절을 정해는 일단 5일 이평선, 이것을 최대한 지켜주는지 그것을 먼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공사도 이렇게 내가 매수했을 때 어디를 일봉상 하단 라인 어디를 지켜줬을 때, 이런 것도 이렇게 차트가 동일한 이평선이 아닌, 그렇죠, 중요 이평선을 어디를 잡아볼 수 있을까, 이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서울반도체도 지금 현재 모습 보면은 오늘 1% 오르다가 20일 이평선이 저항이 되고 있죠. 그렇죠.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코스닥 지수가 빠졌다는 것도 있지만은 이것도 코스닥 150 지수인데 150 해당되는 종목인데, 일단 수급도 오늘 불안정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어제 기관이 34,000주를 매수를 해줬는데 오늘은 금투에서 거의 14만 9천주 거의 매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어제 5만 9천주에서 오늘 10,000주 정도 매도 물량이 나와서 이 서울 반도체도 코스닥 지수 하락과 함께 이제 좀 빠진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도 일단 이 종목을 20일 이평선이 지속적으로 개인적으로는 한번 돌아면은 강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 20일 이평선이 저항이 돼갖고 밀렸죠. 그렇죠. 현재는 5일 이평선을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18,000원인데 5일 이평선이 18,020원 이랬을 때 마이너스 2%라는 손절 라인을 잡아놨기 때문에 이 60일 이평선, 그렇죠. 17,000, 오늘 가격으로 17,767원. 그래서 월요일 날은 조금 더 올라오겠죠. 결국 이 60일 이평선을 지지를 하면은 거의 마이너스 2% 정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이 60일 이평선 이것을 지지를 해주는지, 이거에서 이탈하면 저도 마이너스 2%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손절을 해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자기가 매수했던 종목 어디 같은 5일선, 뭐 21선, 241선, 61선 그 하단 라인을 스스로가 어디를 잡아봤을 때 내 손절 라인이 될 수 있을까? 지금은 뭐 이익 실현하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일단 손절 라인을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신규 매수한 종목을 보면은 좀 잡주 스타일이죠. 그렇죠. 이 캐몬도 이 급등주 이제 눌림목 길목 지키기 그 관련해서 이제는 상한가도 이렇게 나오는 종목이었습니다. 뭐 상한가를 만들었던 그 내용을 보면은 뭐 SK 바이오시스하고 뭐 이런 전염병 위탁 생산 그런 이슈가 있어서 일단은 상한가를 만들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접근한 것은 요 몸통 캔들의 상단 라인입니다. 그렇죠? 요 몸통 캔들 상단 라인과 그리고 최근에 만들었던 이 상한가, 그렇죠? 상한가 11월 3일 날 화요일 날 만들었던, 이렇게 이번 주 화요일에 만들었던 상한가 라인의 중간 라인을 이 몸통 라인과 지켜주고 5일선을 계속적으로 저도 체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지켜주는지. 그리고 오늘도 장중에 5일선을 이탈하는 모습도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장 후반에 급격히 땡기는 모습을 보고 이 종목을 들어갔었는데, 이 종목도 일단 일봉상으로는 현재 이렇게 고점대, 그렇죠? 과거에 만들었던 최근의 고점대들, 이 고점대들을 여기서 상승이 나온다면 돌파를 해줄 수 있는 움직임도 나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캐몬도 계속 급등주에 모아놓은 관심 종목 내에서 체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1분봉 22평선 2시부터 급격한 상승이 나오는데 1분봉 22평선을 이렇게 이쁘게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나오죠. 이제 이 우하향 역배열에서 이젠 돌파가 나와서 지지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일단 매수에 가담을 해서 관리를 하는구나. 그래서 저도 장 후반에 이렇게 매수를 좀 해준 종목, 이 캐몬도 일단은 이 종목도 이렇게 캔들의 이 라인대들, 그렇죠? 이 라인대를 어떻게 내가 해석을 하고, 그리고 상한가를 만들었던 이 절반 라인을 지켜주고, 또 이 5일선 이것을 지속적으로 장 종가까지 지켜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지, 그리고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 이제는 이 고점 라인대, 이 정고점 가격대를 돌파를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이평선과 캔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또 스스로가 판단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죠? 워낙에 급등락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2% 수익률은 그렇게 마음이 놓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다만 5일선을 지켜주고 이 정고점 라인, 그리고 상한가의 이 절반 라인을 저점으로 계속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서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였습니다. 또 한솔홈데코, 그렇죠? 탄소 배출권 관련주죠. 이 종목도 뭐 변동폭이 상당히 컸죠. 이날 뭐 11%까지 트럼프가 우세하다는 소식에 잘 가다가 순식간에 빠지는, 참 급등주는 매매할 때 참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장 후반에 이제는 이 KC 코트렐, 그렇죠? 이 KC 코트렐이 상한가를 들어가니까는 얘도 탄소 배출권 관련주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도 거의 짝짓기 매매로 들어간 건데 장 후반에 밀리다가 느닷없이 15시부터 급등이 나와서 상한가를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 뭐 2등주, 3등주들 이제 따라 올라가죠. 한솔홈데코도 올라가고 뭐 이건산업도 올라가고, 그렇게 해갖고 이 종목도 장 후반에 좀 접근을 하였습니다. 일단 5일선을 다시금 오늘 저가가 나왔을 때 5일선을 찍고 지켜주는 움직임이 나와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장후반에 오를 때 일봉 차트상 이제 이 전고점대, 그렇죠? 캔들과 몸통 이 라인대를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좀 접근을 하였는데, 뭐 캐몬이나 한솔홈데코, 뭐 급등주 길목 지키기 종목들 모아놓은 종목들 보면은 뭐 단 1, 2분이 아닙니다. 뭐 몇십 초 만에 뭐 2, 3%, 4, 5%는 순식간에 위아래로 흔들어대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익률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매우 조심히 이런 종목은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바이든 관련해서 일단 홀딩은 했는데, 이렇게 월요일날 이 전 고점대 라인들 이것을 계속적으로 지켜주는지,
이것을 보면서 이 종목을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특이하게 요즘에 급등주들에서 이제 수급이 기관들도 적극적으로 많이 매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캐몬도 기관 쪽에서 그렇죠. 투신 쪽에서 22만 주, 뭐 한솔홈데코도 투신 쪽에서 투신이 어쨌든 좀 급등락하는 종목들, 뭐 외국인이 뭐 이렇게 100만 주 이런 식으로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뭐 FM 외국인이라고는 많이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단타 매매로 들어오는 뭐 그것이 검은머리 외인이던 뭐 그런 단기 매매를 하는 외인들이기 때문에 살짝 띄워놓고 또 팔고 나가는 그런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뢰성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뉴욕 증시의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렇죠. 하나의 캔들이지만 그것이 이전에 만들었던 이런 캔들과의 조화 속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모습도 한번 살펴봤고 이것이 단순히 암기가 아니라 그렇죠. 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결국 나 자체도 그렇잖아요. 나 자신도 이거 돌파 못하면 위험해질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다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차트를 한 번씩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보유 종목을 통해서 어디 중요 이평선을 하단 라인으로 잡고 지지가 나왔을 때 또 홀딩을 하고 또 이탈했을 때는 손절매를 하는지 그렇게 차트의 이평선 또 캔들을 갖고 내가 매매를 했을 때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뭐 정고점 뭐 상한가를 만들었던 캔들의 중간 라인 그리고 5일선을 지속적으로 지켜주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종목을 접근을 하실 때 누구보다 차트를 볼 수 있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실제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나간 차트든 아니면 오늘 좋았던 종목이든 계속 분석을 하시면은 우리 선생님 스스로가 차트를 단순히 암기하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이 심리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적으로 내 생각과 이 차트의 투자자들은 어떤 관점으로 이 종목을 바라볼까 그것을 꼭 계속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